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올리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리브는 우리 몸에 참 좋은 음식이죠. 올리브유로 많이 익숙한 음식인데요. 다른 식물성 오일과는 달리 씨와 과육을 모두 합쳐서 으깨서 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지방 이외에도 식물이 함유한 영양소를 가득 함유해서 맛과 향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올리브유가 아니라 올리브 잎사귀 추출물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리브 잎은 올리브유와 달리 성분과 기능이 약간 다른데요. 올리브가 어디서 자라나요? 지중해 연안에 강렬한 햇빛을 쬐는 그런 척박한 장소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 강한 외부 자극을 받는 그 잎사귀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가득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에도 항산화 물질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올리브 잎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3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잎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올리브 잎의 유익한 성분으로는 올로유로핀 그리고 이것에서 만들어지는 하이드로티로솔 두 가지입니다. 올리브 잎의 효능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균, 항산화 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 개선 작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항균 작용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요즘처럼 날이 더울 때 쉽게 음식이 상해서 먹으면 배탈, 설사 날 때 많죠. 해년마다 여름이면 식중독균 때문에 단체로 배탈 나는 그런 뉴스 많이 나기도 합니다. 자, 식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세균에 의해서 변질된 음식이 우리의 장을 여름에는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장을 살균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참 좋겠는데요. 바로 올리브잎 추출물이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장에 가스가 차는 사람들 많죠? 요즘 외식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 자꾸 먹다 보면 장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장에 유익균들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계절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럴 때에도 올리브잎 추출물이 장에 마구 증식하는 유해균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중독균만 유해균이 아닌 것이죠. 누구나 장에 이런 유해균들은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선 장에 좋다는 식이섬유 그리고 또 유산균 제품 이런 거 먹을 때 가끔 초반에 가스가 생기는 사람들 좀 있죠. 평소에도 가스가 차는 사람들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쉽게 가스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장에 균을 넣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장내균을 억압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가장 잘 사용되는 천연물질이 바로 올리브잎 추출물입니다. 장에 독소와 가스를 제거하다 보면 피부 트러블도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부 뾰루지, 여드름, 붉은 염증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장에 이렇게 안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장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올리브잎이 필요한 경우가 당뇨, 혈압, 비만 뭐 이런 대사증후군 개선입니다. 올리브잎 추출물을 먹고 지방간이 개선되고 비만이나 당뇨가 개선되는 그러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오메가3를 먹을 때 이 올리브잎 추출물을 같이 섞어서 먹어주면 이 오메가3라고 하는 불포화지방산의 산패를 막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오메가3의 대사증후군에 작용하는 그런 효과를 좀 더 증폭시킨다라고 잘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항산화 작용에 의한 지방 산패 억제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그거 하나만 갖고는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사실 그 이유를 아직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담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 담즙은 기본적으로 기름과 물이 잘 섞이게 하는 그런 유화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 소화를 돕는 그런 역할로 지방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러한 담즙 분비가 억제가 돼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담 소화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죠. 자,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분비를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까 이런 생각만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담즙 분비가 너무 많으면 문제는 혹시 없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화제라는 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내장의 점막이 너무 많은 유화제에 노출이 되면 점막이 녹아서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점막이 다 손상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공 음식에 첨가물로 유화제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식품 원료를 섞어가지고 가공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때 기름 성분하고 물 성분하고 섞어야 되는 경우에 유화제를 많이 씁니다. 이러한 유화제의 노출이 많아지면 장누수가 많아지는데 바로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가공 음식은 탐리성으로 계속 먹어서 문제지만 우리 몸에서 자동 분비되는 담즙은 다행히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담즙 수용체가 장내 세포에 존재한다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FXR이나 TGR5와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담즙이 감지가 되면 간에 신호를 보내서 담즙은 그만 만들어 라고 하는 신호를 줘서 덜 만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분비하는 담즙에 의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이 담즙 수용체가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담즙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혈당을 조절하고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고요. 또 식욕도 억제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막 에너지를 막 이제 태우게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차단하는 그야말로 비만으로 가는 현대인들한테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것이죠. 자, 웅담이 곰의 담즙에 불과해서 사실은 몸이 좋긴 좋은데 그 원인을 잘 몰랐어요. 어쩌면 이러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담즙 수용체의 기가 막힌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바로 당뇨와 비만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천연 물질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몇 가지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는 올리브잎 추출물, 그리고 아마씨에 들어있는 아마씨 리그난,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밝혀졌습니다. 이 두 물질 모두 순환기 질환과 대사증후군에 좋다라고 잘 알려져 왔던 그런 유익한 성분인데요. 단순한 항산화 물질을 넘어서 바로 대사증후군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와우. 올리브유는 맛도 좋지만 현대인들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성경에도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왕이 될 사람한테 이 기름을 부어주기도 했었죠. 이제 그 이유가 잘 밝혀진 것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올리브 잎사귀 추출물, 항상 즐겨 먹어서 당뇨와 비만을 멀리 해야겠습니다. 자, 락토야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